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2023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부탁을 받고 제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 50년 이상 살고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면 그 12월 31일 날 뜨는 해랑 1월 1일 날 뜨는 해랑 같은데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 막 그런 그 행위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12월 30일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시간을 토막토막 잘라서 날짜를 붙이고 요일을 달리하고 월을 붙여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잘라서 새해라는 걸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뭔가 새롭게 시작해볼 용기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 위주로 제가 이제 12월 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커다란 선물들을 회사부터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처럼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지금 파트너들하고 플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트너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기 있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롭게 목표 설정을 할 때 특히 유스키너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틀리게 목표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Y라는 꿈을 재정비하게 되죠.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주는 것들은 목표 그 이상의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정비를 하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준비를 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그게 꿈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막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비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꾸고 목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고 행동은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정도 사업을 하고 보니까 꿈은 굉장히 멀리 보고 꾸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은 잠시 접어두고 1년을 진행을 할 때는 발 밑에 있는 목표를 보고 한 발 한 발 쪼개서 나가는 것들을 하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빠지면 안 될 게 회사와 시스템과 한 방향이 되어 있느냐를 맞춰봐야 할 텐데요. 뒤에 이어서 따로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볍게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면 제가 그 런던 티머리트 트립을 갔을 때 글로벌 본사의 목표였어요. 글로벌 본사 이 목표만 가지고도 제가 가슴이 팍 뛰었었는데요. 크고 대담하며 도전적인 목표의 머리글자를 말하는 이 목표를 말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공격적인 우리 기업의 경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스킨 코리아에서 발표한 목표는 지금 1% 회원 만들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유스킨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0.19%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2025년도까지 유스킨이 1%를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총 5배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제가 본사에 물어봤더니 백만장자가 현재 숫자로 22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우리 본사는 분명히 이것을 달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만장자의 숫자는 1100명이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이걸 믿지 않고 따라갔을 때 2025년이 되어서 그때 그 말을 내가 믿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들입니다. 자, 목표를 잡을 때 회사의 목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올해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유스킨이 다른 회사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이제 그 웹 3.0 비즈니스를 준비하기 때문일 텐데요. 뒤에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왜 3.0, 뭐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심플해지는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웹 3.0을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세상은 이미 웹 3.0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대전환기에서 이거를 시장을 가져가는 사람이 큰 부를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워렌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한 아마존이라는 내용이 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워렌 버핏도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을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거절을 당하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시시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해서 선택을 하지 않는데 워렌 버핏 역시도 영화는 지혜로운 그런 생각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친 이유는 그만큼 변화가 빨리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제로 투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공감이 되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미래라는 거는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의 총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와 현재가 뚜렷이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직까지 100년 후에 바뀔 게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 미래가 오지 않는 거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 100년 후에 온다면 미래는 100년 후에 오는 것이고 내일 눈 뜨고 일어났더니 미래가 바로 바뀐 것들이 너무 변화가 시급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미래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이다라고 미래를 정의를 내렸어요. 요즘은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미래가 뭐 한 달만으로도 미래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는 노후 설계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노후 설계는 미래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노후라는 거는 나이가 많은 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쩌면 내일 모레도 이게 바로 준비해야 될 노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왜 3.0을 정리해 놓은 내용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내용, 요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신뢰와 보상을 가치로 한 창작자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철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하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그 지배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커미션을 받고 살아갔다라고 하면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네이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골치 아파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일상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니는 아마 앞으로 햄버거도 하나 사 먹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이 바뀌어갈 건데 햄버거 사 먹는 걸로 그칠 거냐,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유스킨 같은 경우는 이 웹 3.0 비즈니스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구축이 되어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스킨 몰에도 올라와 있지만 저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유스킨이 메이블리라는 그 디지털 기업을 인수한 내용이 뜨죠. 자,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메이블리라는 기업은 일단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자, 유스킨 엔터프라이즈 사장이 뭐라고 해놨냐면요. 자, 유스킨은 앞으로 수십만 유스킨 브랜드 어플레이트들의 쇼설 판매를 더 쉽고 강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분야에 8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하죠. 자, 이거를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나 그랬지만 더더욱이 심기일전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짜봐야 하는 이유는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고 싶은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걸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스킨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삶을 바꾸는 게 맞다면 유스킨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트립 달성이고 여기에 저하고 동의가 되는 파트너들과 제가 이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자, 석세스 트립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혹시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댓글창에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석세스 트립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트너들을 팀메리트 트립에, 그러니까 내 파트너들 또는 지금 현재 같이 사업하고 싶은 프로스펙터들을 팀메리트 트립에 초대만 할 수 있으면 다 리크루팅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000BR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자들이 사업자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사업의 사업자가 되면서 일단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시스템에 초대를 하고 안착을 시키고 맨투맨 20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트립에까지 초대가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리더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에는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죠. 근데 지금 뒤에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정의를 내린 이 회사에서 준비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회사가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회사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싱가포르 트립을 갔었습니다. 자, 싱가포르 트립을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요. 그 인피니티 풀 자체를 저희가 차터를 해서 저희가 목욕탕처럼 쓰기도 했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싱가포르에서 랜드마크인 데가 있죠. 거기를 저희가 전부 그 놀이동산인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자체를 저희가 다 차터를 해서 저희만을 위한 거리로 꾸몄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고 나오면 거리에 그 뷔페가 차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또 그 놀이기구를 타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만을 위한 불꽃 축제를 했고요. 그리고 온 그 동마다 이 슈팅 마크들이 붙었었어요. 이 이야기를 돌아와서 저희가 그 부산역에 딱 내렸을 때 그때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여행을 마치고 왔었기 때문에 거의 거짓골로 이렇게 이제 역에 내렸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외국을 다녀왔으니까 그 돼지국밥집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국밥을 먹고 앉아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냐 하면 그 멀쩡한 어린 20살짜리 청년 하나를 놔두고 거지 같은 아줌마들 몇 명이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애를 현혹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입을 쩍 벌리고 감탄을 내지르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유스케네 트립은 이 정도입니다. 외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것들. 돈 있으면 싱가포르 갈 수 있지만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트립에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트립에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분들이 바로 리더로 안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 2023년도에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플랜을 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거냐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뉴스킨으로 하고 싶은 게 인생을 바꾸고 싶은 게 맞는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공유를 스폰서하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단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들을 플랜을 짭니다. 자, 우리가 그 목표를 1년 단위로 짜게 되면 흔히들 잘 못하는 것들이 쪼개서 계획하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쪼개서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꿈은 우리가 가지고 살고 싶은 삶의 모습, 그리고 목표는 그 삶의 모습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플랜을 짜야 되는데 플랜은 어떤 거냐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의도적으로 만든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스케줄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고객이 그 TR90를 시작을 해요. TR90를 시작을 하면 목표, 체지방 6% 감량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지방 6%가 감량이 되려고 하면 해야 할 것들이 있죠. 90일간 정확한 시간에 식품을 섭취를 해야 하고 물 2리터를 1 먹어야 하고 주 3회 정도로 운동을 하고 15일에 집중 갈바닉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후식을 한다. 이게 플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스케줄을 딱 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월 13일 날 시작을 하셨으면 아침 7시 40분에는 컨트롤 핏을 드시고 8시에 출근을 하시고 몇 시에 점심을 드시고 자, 이런 것들이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짤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파트너들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벌써부터 골치 아파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유스킨 사업 현재 이게 듣고 계시면서도 재미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 일이 아닌 것 같으신 분들. 아무리 난리가 났지만 이번에 아직까지도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유스킨 사업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참여만 하기 때문인 건 아닌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는 시스템에 잘 참여하시지만 행동하시지 않는 분들이죠. 시스템은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시스템이 있으셔야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초대하고 대문하고
그 사업 설명을 하시고 스폰서와 2대1 미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이런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되시고 나면 제가 이제 그 공격적으로 조금 짜준 제 파트너의 플랜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뉴스킨 우리 회사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우리가 비연속으로 4개월 유지를 하시게 되면 초반에 트립을 달성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아예 그 첫 트립을 EBP로 달성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내가 있고 4명의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명단을 적으셔서 그분들에게 사업을 전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1, 2, 3, 4월을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비연속 4개월이니까 뭐 하루 한 달 빠지고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월부터 6월 사이에 초기 달성을 하십니다. 4월에 마무리가 되었든 6월까지 마무리를 끌고 가든 어쨌든 2월에는 TRM이라는 제품이 선판매가 되고요. 자, 그리고 4월에는 한국형 벨로시티의 커미션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1월 달에 우리가 그 네 분을 리크루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이 사업을 여러 형태로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 거점 마케팅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점 마케팅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혹시 전신 관리하게 되면 부포 관리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서 바디젤이 얼마 정도 쓰이던가요? 저희 파트너들 기준으로 보면 바디젤이 2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신 관리 하시는 분 15분이 있으시면 바로 2000포인트로 통과가 되시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우리 바이크와 TR9T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꿔도 바로 통과가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통과가 되시고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래 기존에 했었던 방법입니다. 우리 아침 한 끼 잘 드시려고 하면 한 끼 식사비로 보통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제대로 요즘 챙겨 드시려고 하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대로 챙겨 드시고 유산균 하나 정도만 드셔도 한 끼당 10,000원 이상이 들어가요. 세이크와 유스스펜과 메타 정도만 들어가고 우리가 기본적인 운동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1인 500포인트 정도가 소비가 돼요. 그래서 한 가족, 2인 가족이기만 해도 1000포인트가 이렇게 바로 매출이 뜨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분 정도만 더 초대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 2부까지 다 들으시고, 이 사업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2000 미만으로 통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이고, 자, 3000포인트로 이제 우리 대리점 소득을 받게 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4월 달에 나는 그 트립을 달성을 했고, 나와 함께 해준 이 4명의 파트너들은 작게든 크게든 한국형 벨로시티의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분들은 직업으로 전달이 가능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초안에 내가 했듯이 이분들도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같이 트립을 진행하고 싶은 또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4명씩을 찾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6, 7, 8, 9월까지 트립이 달성이 되겠죠. 자, 이 동안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8월 달에 바디아이오가 나옵니다. 바디아이오의 기전에 대해서 들으셨죠? 바디아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디갈바닉하고는 전혀 다른 기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선판매가 나오면 이 도구를 가지고 자, 그분들이 또 9월부터 마지막 트립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EBP가 아니라 리더로서 도전하시는 분들은 팀엘리트도 될 수 있는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장에 지금 발이 닿아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계속 시스템에 집중하셔서 또는 이해가 안 간다면 스폰서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왜 가능한지 2023년이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은 15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냐 하면요. 지금 유비트 다 구매하셨나요? 제가 그 바디 갈바닉을 이제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한테 전달을 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하냐 하면 관리실하는 원장님들은 무서워하는 건 자영업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갈바닉이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손님 떨어지잖아요. 네, 그 노동소득이 작아질까봐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갈바닉이 들어가게 되면 원장님
원장님 분신을 그 집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홈케어 하실 때마다 원장님의 매출이 뜨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뉴비트는 어떤 개념이라고 저는 보냐 하면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진행자님이 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유스캔 센터를 내 개인 유스캔 센터를 그 집에 보내놓는 거예요. 자, 이 유비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이 유비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재미가 있고요. 소통이 가능하고 친밀도를 쌓는 게 가능해요. 유스캔 사업을 전달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겪게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분의 온도와 제 온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한 번 하면 겨우 1도씩이 올라가요. 근데 이 유비트는 이 초대를 하는 것도 용이하기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이 온도가 같은 온도 수위로 올라오는데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탐과 동시에 TR90나 TR9 제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비포 애프터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 UBT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안에서 심박수 재고 체지방 측정을 해서 제품 추천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베라하고 스텔라로 이어지게 되면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냥 유스캔 센터를 그 집에 하나 보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고객하고 그리고 내 프로스펙트하고 그 초대를 하고 재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삽자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끼고 있더라도 집이 좁아서 들고 있지 않다고 바이크 위에서 주무시더라도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15일간 이런 개념으로 그냥 내가 EBP를 가야 하니까 내가 트립을 가야 하니까 이렇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트립을 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성의도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인 거죠. 네 분을 도와서 지금 그 싱가포르 트립을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 물론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이제 유스캔에 오시면 이미 또 1월 달이 되시면 보물 지도도 작성하시고 소망 리스트 쓰실 겁니다. 쓰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유스캔 사업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유스캔 사업을 하러 왔는데 이거는 시간적 자유가 있다며. 근데 왜 시간적인 자유도 더 없고 경제적인 자유도 더 없는 거지? 무슨 시스템은 이렇게 많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돈은 안 들어오고 힘들기만 하고 시스템에 참여는 많이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가 있냐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걸 적으실 텐데요. 되고 싶은 것에 혹시나 싱가포르 트립을 달성하고 싶은 게 있다면 되고 싶은 것에 티멜리트가 있다면 사실은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재정비하셔야 돼요. 자, 나는 지금 EBP도 아닌데 티멜리트가 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은 시간적인 자유야. 그러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티멜리트가 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꾸면서 티멜리트를 갖냐 하면 자, 티멜리트가 되려고 하면 갖고 싶은 것은 데몬 가방이겠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10건 데몬이겠네. 그래서 그게 바뀌고 나니까 그토록 하기 싫었던 데몬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기 위한 그 바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목표와 꿈 사이에서 그 현실적인 괴리감을 줄이시는 게 어쩌면 목표를 달성하시는 첫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도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되세요. 자, 명단 작성을 하시고 왜 어렵냐 하면 만나서 사업 전달을 하시려고 하니까 만나서 트립 가자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자, 혹시 사업 설명하는 게 쉬우세요? 밥 먹자고 하는 게 쉬우세요? 밥 먹자고 하는 거 너무 쉬우시죠? 그러면 그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능하신 분들이 유스킨에 와서 힘드신 이유는 뭐냐면 시시한 거는 아직 안 하고 싶고 굉장히 그 차원의 뭔가를 자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유스킨은 어렵지 않지만 답답하고 지루한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라이언 라이브 들어오게 하고 맨투맨 20일을 하라고 하고 매일 들었던 세미나를 또 들으라고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MBTI 우리 검사했었잖아요. MBTI 검사하면서 많이들 느끼셨죠? 아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았구나. 자 유스킨 사업 혹시 나하고 안 맞는 분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저 유스킨 사업 정말 저하고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유스킨에서 티멜리트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체질에 맞을 수가 없어요. 티멜리트가 되는 과정은 정말 체질이 안 맞았거든요. 관계란 건 그렇다고 합니다. 10중에 9가 맞다고 한들 1을 맞추지 못하면 틀어진대요.
그래서 애초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맞춰갈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유스케 사업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유스케 사업의 비전은 나는 다 본 건 맞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요. 바닷속에 그 깊은 곳에 바위에 딱 붙어 있는 이끼가 있었어요. 자, 이 이끼가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붙어서 꼼짝도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놔. 그런 강물은 잠시 동안 너희를 바다 위에 내동쟁이 쳐서 멍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다음 순간 너희는 강물 위로 띄워 올려져서 흘려보내줄 거야. 많은 초기 사업자들이 얘기를 해요. 스폰서니까 하시죠. 그러니까 저 리더 사장님이니까 하시죠. 저분은 잘났으니까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은 사실은 사업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쩌면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에 괴로워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집어삼켜지고 말 거라고 해요. 뉴스킨 사업이 아니어도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지금 그대로 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어차피 힘드실 거예요. 자, 뉴스킨 안에서 짧고 굵게 우리 스폰서님하고 밀착하셔가지고 올해 2023년도 한번 불살라 보셔서 뉴스킨에 한번 그 사업하는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서 2024년도에는 성공자로서 우뚝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앞에 김지영 사장님께서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엊그제 저희가 팀엘리트 협의회 미팅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김지영 사장님께서 택시를 같이 태워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갔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뉴스킨 사업을 12년째 저희 최성결 사장님이랑 부부가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서밋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오게 됐어요. 저희가 서밋을 가게 된 것, 저희가 광주에서 사업하잖아요. 지방 사업자가 이렇게 본사로 불려가서 이런 미팅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평범한 사람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주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또 열어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장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서밋 다녀와서 느낀 것은 이거였어요. 회사는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저는 오히려 불안함보다는 우리한테 정말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1년 동안, 몇 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진짜 귀 기울여주는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 코리아 벨로시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변화를 한국에 주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위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게 여기 라이언 사장님 보이세요? 라이언 사장님이 너무 늙으신 거예요. 너무 살이 많이 빠지시고 너무 늙으신 모습을 보고 정말 그간 힘드셨구나.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회사가 매출이 안 이러다고 하면 얼마나 그 입장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있었던 그 파이팅 넘치는 그 젊은 패기보다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배어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사실은 서밋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본사의 CEO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옆에 사진 찍어주신 분들이 영업이사님, 마케팅이사님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도 사업자와 함께 여기에 간 대표 리더 몇 명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서밋이 끝나고 나서 호텔 로비에서 거의 새벽이 되기까지 2023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논의하고 진짜 열정의 도가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서밋 시간보다 사실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와 사업자가 한 방향이 되는 정말 그 중심에 서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바디 아이어도 좋고 어떤 프로모션도 좋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짜 한 방향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년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미국 사장님께서 2년 만에 100만 영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한계를 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밋에서 다녀오고 비전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회사가 준비해 준 플랜으로 인해서 우리도 정말 단기간에 성공자가 많이 쏟아지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본사 임원진 분들이랑 새벽에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밤에.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서밋에서 잠깐 화장실 가는 그 시간에도 내년에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복잡한 로드맵을 파기시켜주세요. 우리 사업자들이, 리더 사장님들이 로드맵을 들으면 리더들도 어려워요. 그리고 현장에다가 로드맵을 알려주는 행위가 공부를 해서 또 알려줘야 되고 공부를 해서 또 알려줘야 되고 이게 너무 큰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없애야 합니다. 라는 요청을 드렸고, 1년 동안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심플한 로드맵으로 바꿔주십시오. 몇 개월 동안 내년의 로드맵을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팀원들이랑. 근데 그 로드맵을 보는 순간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조기철 사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심플한 거를 하려면 이런 로드맵을 한 가지로 하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결국에는 1년 내내 집중할 수 있는 쉬운 목표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중간중간의 프로모션이 로드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맞춰져서 결국에는 10만 루미 아이오라고 하는 목표가 세워졌고요. 실현 가능한 실천 방향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각 팀엘리트별로 루미 아이오 숫자가 정해질 거예요. 그리고 10만 루비 아이오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디 아이오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바디 아이오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디 아이오는요. 사용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방향의 결대로 써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라 어플을 통해서 쓰라는 순서대로 쓰라는 방향대로 써야지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베라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소비자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루미 아이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루미 아이오에 집중하고 그 루미 아이오와 베라가 깔린 상태에서 바디 아이오가 런칭이 된다면 우리는 루미 아이오도 성공할 거고 바디 아이오도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10만 그 루미 아이오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목표가 각 스폰서님들한테 목표가 주어지면 그거를 최단기간에 최다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뛰시면 바디 아이오는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베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야기 드릴 게 베라와 스텔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마지막에 저희가 공항에 헤어지기 직전에 조기철 사장님이랑 조지훈 대표이사님이 먼저 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따라온 걸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두 분이 가시다가 갑자기 포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훈 대표이사님이 3일 전에 가셔가지고 잠도 못 자고 본사한테 한국 실정은 이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3일 동안 딜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너무 수고했다고 조기철 사장님께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짜 됐구나. 우린 뛰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됐고요. 갔다 와서 시장의 흐름이 다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장의 흐름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봐볼게요. 대박.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더니 내가 게시물을 4,000개를 넘게 올렸네. 거기에 내 글, 내 사진, 내 영상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나 때문에 되게 똑똑해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지?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은 돈 벌기 되게 어렵게 해놔서 꼭 이렇게 링크도 안 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인스타그램은 나 때문에 엄청 똑똑해졌는데 인스타그램 주가에 내가 엄청 기여했는데 그럼 인스타그램에 기여한 건 15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네이버에 기여한 건 장난 아닌데? 웹 2.0 시대에 김미경이 엄청 기여했어요. 블로그에도 자료 있다만큼. 내가 네이버 카페를 얼마나 여러 개 만들었는지 한 10개 만들었어요. 졌다 부셨다 10개는 만들었고. 오마이갓. 우와. 그렇지. 자, 여러분. 웹 2.0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데이터들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구글에 이 모든 데이터들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데이터를 올리고 그냥 좋아요 조금 받고 그것을 올리고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만 하지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이 있다면 당연히 그게 뭐가 돼요? 내가 당연히 보상을 받았어야 되죠. 네, 웹 3.0의 핵심은요, 소유권입니다. 내가 모집한 회원이라든지 내가 모집한 팔로우에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보다 대중들이 변화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장이 열린다. 하지만 도구가 없어요. 김미경 강사님이라든지 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웹 3.0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 해보세요 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뉴스킨이 아마 유일하게 최초로 웹 3.0의 도구를 우리 사업자한테 줬고 우리 사업자들은 사람들에게 웹 3.0의 변화의 흐름을 알고 있고 웹 3.0의 아이템이 뭐야? 나도 웹 3.0 비즈니스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에 쥐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심장 떨리는 일입니다. 그 어떤 회사도 이걸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이런 걸 준비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게 강력한 대박. 베라와 스텔라는 AI입니다. 사장님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한 내용이 인스타그램에 계속 광고로 뜨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시하는데 계속 그게 뜨니까 클릭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게 AI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베라를 많이 깔아놓으면 깔아놓을수록 소비자들이 피부 진단을 하거나 고민거리를 해놓으면 베라를 열 때마다 그런 고민거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광고를 계속 해준다면 뉴스킨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게 베라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준 베라의 비전입니다. 이제는 BGR을 처리할 필요 없고요. 어플을 하면 됩니다. BGR이 검색해보세요. 회원관이 바로 올려주세요. 제품을 바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빅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수많은 앞으로 디바이스를 연결해주세요. 심장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번에 가서 이제 런던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였어요. 베라가 처음 제 핸드폰에 깔렸을 때 저는 심장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무슨 몇천억을 투자했다는데 왜 이래?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핸드폰에 깔려있는 베라는 100이 있다면 5%도 깔려있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95% 정도가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진 찍을 때 조명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모공이 보이든지 뭐 주름이 보이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얘가 사진을 찍어주지 않아요.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깔아주기만 한다면 셀카가 제대로만 작동을 한다면 피부 진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뢰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얘 진짜 똑똑한데? 누구나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고요. 피부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 진단이 된 걸 통해서 제품 추천이 되는데 비싼 라인, 일반 라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풀 세트로 권유를 하면 일단은 사요. 쪽팔리니까. 나 돈 없으니까 못 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잖아요. 그러다가 반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싼 거 싼 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주고 스스로 구매를 하게 하니까 본인이 맞는 걸 구매하니까 아마 반품도 별로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다가 퍼스널 컬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구매하면 2주나 3주 있다가 팝업이 떠요. 야, 너 3주 정도 썼으니까 피부 진단 다시 해봐. 또는 스텔라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우리가 사업자 리크루팅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고객 관리하는 거 알려주는 게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파트너는 그게 쓰기 안 되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스텔라만 깔아놓으면 스텔라 소비자를 베라를 연결시켜 놓고 스텔라랑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내가 연결시킨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2주가 지나면 스텔라를 가지고 있는 나한테 초기 사업자 나한테 너가 그 베라를 깔아줬던 소비자가 물건 한 2주가 됐어. 연락해봐. 셀카 찍어서 피부 진단 한번 하게 해봐.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관리하는 어려움을 아까 김정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까지 어플리케이션이 다 해줄 거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고객 관리의 어떤 데이터까지 우리한테 다 정보를 해주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소비자가 소비자를 누르고 오고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운동할 때, 몸개달 할 때 나이키 어플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는 나이키 어플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베라에 그게 들어오니까. 베라에 운동 어플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운동할 때 베라를 켜게 될 겁니다. 근데 베라를 켤 때마다 내가 고민했던 피부 고민을 얘가 기억하고 있다가 야, 너 주름이 고민이었는데 이거 써봤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준다면 처음에는 무시하겠지만 물건을 사게 되겠죠. 식단일지 어플이 들어갈 거고요. TRME 어플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뉴스킨 코리아에 뉴비트가 있잖아요. 뉴비트 운동 트래커가 들어올 거고 수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베라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회사 게 아니라고요.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내가 인스타그램에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영상을 올리거나 하면 내 계정이 삭제될 수 있죠. 이거는 그럴 일이 없어요. 내 겁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베라를 통해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베라가 소비자를 만들 거고 베라가 또 소비자를 물어올 거고 내 소비자한테 베라를 깔아줬는데 그 친구가 셀카 찍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업자도 아닌데 야 베라 깔아봐 해가지고 피부 진단을 시켰는데 오 괜찮은데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봐 하지 않아도 아마 베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될 겁니다. 1만 팔로워랑 베라에 있는 소비자 100명이랑 제 생각에는 웹 3.0의 100명의 소비자가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팔로워 수가 많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이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팔로워가 늘지 않아? 괜찮아요. 컨텐츠 제작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말을 잘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나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SNS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SNS는 내 일상과 내 정말 진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웹 3.0의 비즈니스는 베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SNS로 무조건 비즈니스 어려워, 긱 이코노미, 소셜 비즈니스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베라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베라가 소비자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라를 하려면 결국에는 루미 아이오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루미 스파가요 250개 정도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중에 224개를 새로 교체한 제품이 지금 루미 아이오입니다. IoT뿐만이 아니고요. 루미 아이오는요. 기존 루미 제품이 아니에요. 완전히 신제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루미 아이오를 이렇게 들었다면 아마 루미 아이오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IoT를 너무 많이 설명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거 써라. 거기 플러스 베라를 설명하셔서 베라를 연결시키십시오.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루미 아이오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디 아이오는요.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갈바닉과 에이즈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심장이 떨렸던 이유는요. 우리만 쓸 수 있는 세계 특허를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갈바닉 특허 풀렸죠. 조만간에 에이즈락 특허 풀립니다. 이게 풀리고 나면 우리만 쓸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바디 아이오는 완벽히 우리만 쓸 수 있는 세계 특허를 가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갈바닉이 나왔을 때랑 에이즈락이 나왔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 제품이고 회사는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를 십몇 년 동안 먹여 살릴 주력 아이템이 될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아이템이거든요. 앞으로 하나씩 베일이 벗겨질 때마다 아마 심장이 터져 나갈 겁니다. 현재 뉴스킨 점유율이 0.2%도 안 된다고요. 아까 김정선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100만 장자가 223명이고요. 1%가 된다면 앞으로 5배 성장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건데요. 1%가 되면 앞으로 100만 장자가 1000명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650명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희망을 가지시고요. 2, 3년 만에 100만 장자가 쏟아질 텐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동을 차트하자고 조기철 선생님께서 목표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랑현이 한 동을 차트하자고요. 이 한 동이 700조예요. 700개 방이 있는데 여기에 몇 개 방을 내가 할 건지 여기에서 목표 세우시자고요. 목욕탕을 3번 하시자고요. 네. 이 마리나 베이 샌즈 꼭대기에 있는 이 수영장을 목욕탕 만들어 보자고요. 랑현 목욕탕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아무튼 내년 정말 신날 겁니다.
전 뉴스킨의 팀웰튼 모든 사업자들이 이번에 마음을 먹고 팀 코리아를 외치고 어디를 가나 에너지가 넘칠 겁니다. 어떤 리더를 만나는 에너지가 넘칠 겁니다. 될 때, 바람 불 때 노고 좋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